네, 안녕하세요. 우량 주식으로 소득 만들기 우주소입니다. 자, 오늘 5월 19일 화요일 장 시작 1분 전이고요. 전체적으로 장들이 떨어지는 추세, 베리시 모멘텀으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늘 그렇듯 시장이 시작을 해서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실제 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고 저희는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5분에서 15분 동안의 범위를 최소한 기다려보고 방향성에 따라 맞는 트레이딩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오픈하였습니다. 우선은 전체 지수들이 베리시 트렌드로 시작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구글 같은 경우도 다운 트렌드로 시작을 하고 있고, 자, 마이크로소프트만 유일하게 오늘 상승장으로 준비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눈에 띄는 하락 종목, 구글 MU 한번 볼까요? 자, MU도 합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구글 오늘, 옵션 스프레드의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상황이 아니고 조금 스프레드가 가라앉은 뒤에, 스프레드의 범위가 좀 좁혀진 뒤에 트레이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좁아지고 있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좁아진 뒤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QQ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는 베리시 모멘텀을 보이고 있으나 하위 타임 프레임에서는 올라가는 모멘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대적 약세가 강한 종목, 아마존, 코인, 푸드, 아마존, 코인, 푸드 있고요. 상대적 강세가 좋은 종목들, AMD, 인텔, MU. 네, MU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인텔, MU 있고요. 팔렌티어도 있습니다. 샌디스크도 있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추세가 붙어 보일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더 지켜본 뒤 상대적 약세가 있는 종목을 진입해야 할지, 상대적 강세가 있는 종목을 진입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수별로 방향성이 다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현재까지는 어떤 방향성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전체 지수들이 다운 트렌드를 얘기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QQQ 혼자 상승 방향으로 지금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신중히 오늘도 역시나 포지션 사이즈를 많이 줄여서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글 진입 타점에 맞게 출발을 시작하고 있고요. 네, MU도 상승 방향으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은 아직까지는 업트렌드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 업트렌드가 지속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상방으로 가기 때문에 MU와 AMD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MU 진입 타점 네,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홀드를 잘 해준다면 우리의 진입 시점이 될 수 있으니 눈여겨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U, AMD 동시에 출발하고 있고요. 네, MU와 AMD 잘 홀딩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네, MU도 역시 추세가 있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스프레드 범위가 MU 역시도 넓기 때문에 포지션 사이즈를 많이 줄이셔서 조심히 트레이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손절 라인 지키셔서 엑시트하도록 바랍니다. 자, 현재까지
지금 QQQ가 방향성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 한번 5분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와 주고 있고요. 우선 일시적으로 저희는 손절 라인을 반드시 지켜서 다시 재진입을 하더라도 기다리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업트렌드로 돌아섰고 QQQ도 마찬가지로 업트렌드로 돌아섰으나 캔들의 무빙이 평소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실 때에 포지션 사이즈를 평소보다 절반 이상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향성도 보여져 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QQQ가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상승 패턴을 유지할지 혹은 방향을 바꿀지 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구글은 목표치를 쳤고요. 목표치를 치고 더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QQQ가 다시 한번 5분 레인지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 결코 좋지 않은 장이 계속돼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평소보다 포지션 사이즈를 많이 줄이신 채로 진입을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은 계속해서 나아가지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구글은 나아가지고 있고요. 현재 497달러의 프로핏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U는 손절 라인에서 손절이 됐고요. 구글은 현재 타겟치 이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구글은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위 타임 프레임에서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어, 다운 트렌드, 베리시 트렌드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자, 후드도 한번 볼까요? 네, 후드도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 자, 후드도 상위 타임 프레임, 하위 타임 프레임에 명확한 트렌드가 들어와 있고요. 문제는 시장의 방향성입니다. 오늘도 역시 시장의 방향성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포지션 사이즈를 많이 줄이셔야 하고요. 자, 구글 같은 경우는 700달러의 프로핏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후드는 만약에 이쪽에서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원캔들 룰로 하여서 잡을 수 있도록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스파이 같은 경우는 쭉 떨어져 주고 있고 QQQ도 다시 한번 하락 텀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내내 저번 주 내내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무빙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서 조심스럽게 진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을 조심히 하셔야 하고 QQQ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을 시도할 만한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입을 신중히 하셔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아직은 QQQ 때문에 QQQ 무빙이 미친 무빙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엄청난 모멘텀 캔들을 만들면서 윗방으로 올라와 주고 있고요. 자, 후드가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져 준다면 이 빨간 구간을 넘어섰을 때의 진입 타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뭐, 후드 같은 경우는 다운 트렌드로 확실하게 들어와 있습니다만, 음, 포지션을 많이 줄이셔서 진입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체장이 어제보다 더 좁은 폭의 프라이스 레인지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는 장이 아닙니다. 주의를 요망하는 장이고요.
진입하신다면 평소보다 굉장히 더욱 더 많은 포지션을 줄인 채로 진입을 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은 잘 떨어져 주고 있고요. 구글은 현재까지 918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고 80% 정도 익절을 한 상태입니다. 자, 후드도 이 구간에 다시 한번 진입한다면 진입을 고려해 볼 수, 타점에 맞게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QQQ나 스파이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추천드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평소보다 포지션 사이즈를 굉장히 제한하셔서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어제와 지난주 한 주 동안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구간의 레인지 안에서 갇혀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장이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하거나 포지션 사이즈를 과하게 잡으시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을 꼭 반드시 지켜서 본인의 계좌 사이즈에 맞는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MU 진입했고 MU 손절돼서 마이너스 프로핏을 보고 현재 구글에서 그 1000달러, 1038달러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후드는 타점을 만들어 드리긴 했으나 이 구간에서 캔들이 홀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하지 않았고요. 저 역시도. 만약에 다시 한번 시장의 방향성이 베리시 모멘텀으로 돌아서서 후드가 어, 요 전저점의 키레벨로 가거나 간다면 이 구간에서 재진입을 고려해 보실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의 방향성 역시도 베리시 모멘텀을 유지해 줘야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장은 어, 어제보다 더 좁은 레인지의 프라이스 레인지에 갇혀서 횡보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장이고요. 자, 모든 지수들이 현재 5분 레인지 범위 안에 갇혀서 어떠한 방향성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각자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며 구글도 다운 트렌드의 패턴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추세는 강하게 누적되고 있어서 조금 더 잠시 풀백되더라도 조정되더라도 조금 더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QQQ나 스파이가 미친 듯이 하락 패턴과 상승 패턴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결코 좋은 장의 분위기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다양한 지표들을 좀 보면서 방향성을 더 디테일하게 잡고 싶은데 지금 여행 중이라서 업무 환경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계속 이 상태에서 줌까지 하니까 잼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라 좀 그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네. 그리고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어려운 장입니다.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런 날은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장입니다. 후드와 구글 역시 현재는 횡보에 가까운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AMD는 어느새 전일 저점 부근까지 왔고요. AMD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조금 추세가 쌓여 있긴 합니다. 추세가 조금 쌓여가고 있긴 하네요. 네, AMD도 모멘텀과 추세 모두 베리시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AMD도 진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들어와 있고요. 다만 시장 추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추세가 명확하지 않으니 아주 소량의 포지션만 진입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프레드의 범위가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요. 그 부분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진입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잼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진입할 때 저는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이 부분에서 진입을 하였고, 현재 $200의 프로핏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구글은 터치해도 현재 원 컨트랙트, 러너 컨트랙트만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입을 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홀딩을 할 예정이고요. 구글은 현재까지, 어, $561의 프로핏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AMD 현재까지 $307, 구글, 어, $526로 프로핏이 형성되고 있고요. 현재 구글 같은 경우는 러너 컨트랙트, 소액의 컨트랙트만 홀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지수가 좋지 않습니다. 트레이드를 권장하는 날이 아니고요. 네, 후드는 제가 이쪽까지 리테스트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쪽으로 다시 타점을 옮겨드렸는데 여기까지 오지 않고 하방으로 계속 떨어져 있습니다. 자, 상대적 강세가 강했던 종목 MU가 5분 레인지 범위 안에서 굉장히 좁은 폭에서 다시 떨어져 주고 있는 추세로 전환을 했으나 여전히 상대적 강세에 강한 추세는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놓친 부분이라면 MU의 5분 레인지 안에서 제가 트레이드를 조금 타이트하게 시도를 했다는 점, 그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5분 레인지를 완벽히 벗어나는 구간, 요렇게 해서 진입을 만약에 잡았더라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았을까 하는 평가입니다. 전체 시장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좁은 폭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절대적으로 권장하지 않고요. 자, 다시 한번 업트렌드를 S&P 500도 업트렌드를 시도를 하고 있고 자, 변동성이 너무 커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트레이드를 사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방향이 너무 빠르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절대적으로 권장드리지 않고요. 이런 날은 트레이드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모든 지수들이 어떠한 프라이스 레인지 안에서 채널을 만들어서 횡보하고 있다. 그래서 페이크 무빙이 너무나도 크고 한 캔들 한 캔들마다 움직이는 그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고요. 자, AMD는 잘 떨어져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적 강세가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으나 그 사이에 굉장히 빠른 움직임으로 상대적 약세로 전환을 하였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U도 상대적 강세가 좋은 종목으로 선정을 드렸으나 오히려 하락 패턴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이 그동안에 하이 랠리를 했었던 수익을 실현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라고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MD는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 있어서 아직까지도 잘 떨어져 줄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스파이와 QQQ가 다시 한번 전저점 레인지로 턴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초반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30분 레인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고 이 30분 레인지에 지금 도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져 줄지 새로운 레인지를 만들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할지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매도세의 볼륨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적지는 않다.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QQQ 같은 경우는 현재는 매수세들이 조금 붙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상대적 약세가 있었던 종목인데 제가 진입 시점을 좀 많이 놓쳤네요. 진입 시점을 많이 놓친 상태라서 딱히 추천드릴 만한 진입 구간은 없고, 자, AMD는 잘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푸드도 진입 타점은 놓쳤지만 잘 떨어져 주고 있지만 완벽한 하락 패턴이다, 깔끔한 하락 패턴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 가장 깔끔한 하락 패턴은 AMD가 되겠습니다. MU는 사실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는 중립 상태에 가깝고 하이 타임 프레임에서만 움직임이 하방으로 열려 있는 추세입니다. 자, MU는 추천드리는 티커는 아니고요. AMD는 계속해서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레인지에서 계속해서 좀 갇혀져 있는 모습이라서 여기서 일시적인 반등을 만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위 타임 프레임에 누적된 추세도 조금 빠진 상태이고요. 매수세가 그만큼 좀 들어왔다. 다시 올라갈 반등 자리를 노리고 있는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위 타임 프레임에서는 여전히 다운 트렌드를 가지고는 있으나 그 추세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AMD는 1대 4까지 비율로 떨어져 주고 있고요. 푸드도 계속해서 하방으로 열린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QQQ와 스파이가 지금 거의 1주 만에 비슷한 타이밍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전일 저점 기점으로 지금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상위 타임 프레임에 AMD의 상위 타임 프레임에 추세가 좀 떨어졌던 게 다시 한번 매도세가 붙어주면서 추세가 들어왔네요.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저는 MU는 진입해주지 않았지만 MU도 잘 떨어져 주고 있습니다. 네, AMD는 현재까지 832달러의 프로핏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구글은 476달러에서 모두 엑시트하였습니다. 자, 시장의 방향성이 이제는 조금 다운 트렌드로 전환을 시도를 동시에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고요. 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와 있다, 레인지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져서 요게 다운 트렌드로 전일 저점까지 내려온 이 지수들이 이 모습을 유지를 해줄지 계속해서 지켜봐 줘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AMD와 후드가 가장 강한 상대적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티커다라고 보여지고요. 매도세의 볼륨도 약하게 느껴지지 않고 강한 볼륨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자, 구글은 다시 한번 이 레인지에 도달을 했고, 여기서 이제 두 번의 배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반등할지, 이 구간을 지지선 삼아서 다시 반등할지, 떨어질지를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내려가 준다면 조금 더 시원하게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상대적 약세도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AMD 812달러의 수익과 구글 476달러의 수익, 그 다음에 MU가 총 1000달러의 마이너스를 만든 상태에서 거의 제로 마진 상태로 오늘의 트레이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0달러 정도의 수익이 생겼네요.
자, MU 지금도 보지만 캔들의 변동성이 한 캔들마다 움직임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옵션 가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U. 네, 옵션 가격의 비드 앤 에스크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요. 10% 이상 벌어져 있고, 또한 IB가 119%이거든요. 이 말인, IB가 100%를 넘어선다라는 것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런 종목들은 옵션 진입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B가 100%를 넘지 않을 것 잘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제가 MU 조금 선택이 있어서 아쉬운 것은 진입 자리를 조금 더 안전하게 잡았으면 어땠을까? 네, 요 레인지가 5분 레인지인데, 뭐, 요 레인지가 5분 레인지였는데, 여기서 제가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잡아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냥 조금 더 안전하게 요 것을 키레벨로에서 완벽하게 홀딩하는 것을 좀 보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이거는 뭐 제가 아무리 용 쓴다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손절 라인을 지켜서 이 포지션 MU 진입 자체도 포지션 사이즈를 굉장히 조금 진입했거든요. 수량을.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요 정도로 로스를 요 정도로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MU가 여기 다운 트렌드였을 때 진입할 수 있었을 자리가 있었지만 저는 진입하지 않았고 반대로 AMD 역시 오늘 상대적 강세가 있는 모습으로 출발을 하였으나 상대적 약세로 전환하였을 때 이 구간에서 진입 타점을 잡아드리고 저도 진입을 했고 AMD를 통해서 약 800달러 정도의 프로핏을 수확을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그래도 제로 마진, 그러니까 소액의 프로핏이라도 수확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아쉬운 부분은 1000달러 프로핏을 쳤을 때 오늘 시장의 방향성이 좋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스스로 시장의 방향성이 좋지 않았는데 1000달러 정도의 프로핏을 쳤으면 욕심내지 말고 그냥 다 수확을 할 걸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 시장 방향성이 좋지 않다라고 스스로 말을 했으나 1000달러 프로핏에 만족하지 않고 러너 컨트랙트를 계속 여기까지 두다가 여기서 멘탈이 마진 러너 컨트랙트가 이제 브레이크 이븐 가격까지 올라와서 이제 마이너스를 생성할까 봐 러너 컨트랙트를 다 클로즈하면서 절반의 수익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500달러 정도의 수익만 확보할 수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여기까지 또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본인의 손절 라인을 잘 지키고 러너 컨트랙트를 가져가기로 했으면 러너 컨트랙트는 뭐 트레일링 스탑으로 자동으로 손절되도록 놔둔다든지 뭐 이런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한 명확한 매뉴얼을 매일 상황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조금 후회하는 것도 없을 거고 또 이렇게 거래를 마무리할 때 복귀를 계속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어떤 걸 실수했고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귀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저 역시도 매일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 트레이드가 다 기록이 되고 복귀를 하는데 요런 MU 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또 하나 아쉬운 게 자, 먹을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먹을 자리가 아니었는데, 자, 전날의 고점과 전날의 저점의 레인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있고,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이 그렇게 그거에 비해서 변동성이 거의 있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시장이 어제의 가격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프리마켓에서 이 전일 고점과 전일 저점의 간격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프리마켓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별로 없었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라면 어제 생성됐던 그 가격을 거의 시장이 받아들인다. 이 가격이 지금은 적정선인 것 같아라고 말하는 상황인데 제가 왜 이걸 놓쳤을까? 오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프리마켓의 고점, 저점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고, 전일 고점과 전일 저점이 굉장히 큰 레인지의 차이가 있었고, 프리마켓에서의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인 움직임의 레인지가 좁았으면, 어, 시장 참여자들, 그 MU를 트레이드하는 거래자들이 어제 가격이 좀 적정선이라고 보는 상황이구나. 오늘은 움직임이 크게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충분히 캐치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그것을 빠르게 파악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자리, 먹을 자리가 아니었어요. 사실 먹을 자리였으면 여기서 들어갔어야 됐어요. 먹을 자리였으면 업트렌드로 먹을 자리였으면 여기서 들어갔어야 됐는데 먹을 자리가 아닌 구간에서 어, 요 세션 가격을 넘어섰고 프리마켓의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을 활용해서 트레이드를 하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 요 힌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했었다는 것이 조금 스스로 아쉬운 부분으로 뽑을 수 있고, 자, 보세요. MU는 어제 시장 참여자들이 어제의 가격, 요, 요 부분이 적정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크게 움직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저점에서 들어갔더라도 뭐 여기까지가 최고치 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구간도 적진 않지만 MU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태이고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진입을 했다면 내가 팔 때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가격에 팔지 못하고 가격이 빠르게 변동되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수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티커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오늘 놓치고 뭔가 빠른 수익을 기대하면서 들어갔던 게 저의 가장 큰 오늘의 실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고, 타이밍도 잘 맞았고,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1000달러 타겟치를 쳤을 때 그냥 그만큼 치고 나올 걸, 받고 나올 걸. 왜냐, 내가 오늘 시장이 계속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좁은 레인지 안에서 이번 주 내내 똑같이 갇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스스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1000달러보다 돈을 더 수확하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에 맥시멈에서 놓치고 절반의 프로핏 500달러 정도만 수확을 하고 나왔고 후드 같은 경우는 진입하진 않았지만 타점은 잘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후드 역시도 6비율까지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AMD는 제가 시장 방향성이 베리시 모멘텀으로 다운 트렌드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다행히 포착을 잘해서 여기서 이제 진입 타점 잡아드리고 저도 진입을 해서 800달러 정도의 수익을 수확하고 모두 전량 매도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토탈 한 200달러 정도의 수확이 있었고, MU의 손실을 모두 걷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에 어, 의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MU의 손실을 다 걷어내고 프로핏을 수확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참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MU는 오늘 사실 좀 제가 찝찝한 부분이 많아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아까 계속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복귀하자면, 음, 전일 고점 레인지. 그러나 프리마켓에서 고점과 적점의 레인지가 크지 않았다. 시장 참여자들이 어제의 가격을
적정선이라고 생각한다. 즉, 변동성이 크지 않다. 이 말인즉슨은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빠른 판단으로 어,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5분 레인지. 자, 첫 5분 레인지, 5분 범위에서 리테스트란 조정입니다. 조정을 하고 캔들이 홀딩한 후 상승 준비를 하는 순간을 기다렸어야 하는데 성급했다. 자, 우리가 5분 레인지, MU의 5분 레인지가 여기입니다. 이 닷으로 표시된 이 초록색 라인인데 이 라인에서 지금 성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이 프리마켓의 고점을 보지 말고 고점보다 좀 아래 부분에 5분 레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레인지까지 조정되는 것을 기다리고 조정이 캔들이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홀딩을 해준다면 그때 진입했어도 됐었다. 그것을 좀 성급하게 결정했고 이때 타이밍이 몇 시냐? 이때가 40분 정도입니다. 40분 정도면 이때 딱 전체 시장도 상승 트렌드인 척 했으나 이 캔들처럼 큰 모멘텀 다운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쭉쭉쭉쭉 다시 하락 패턴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시기였거든요. 자, 그게 시장 역시도 5분 레인지를 확실하게 버텨주지 않았는데 제가 성급하게 진입했다. 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맞았습니다. 상황은 맞습니다. 왜냐면 캔들 하나하나의 그 길이가 다 장대 모멘텀을 갖고 변동성이 크게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갑자기 추세 전환을 하는 형세였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를 아쉬운 점으로 꼽아볼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또 MU 세 번째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 어, 옵션 가격이 비드와 에스크의 간격이 너무 와이드하다. 10% 바깥으로 벌어졌다. 이 말은 내가 팔 때 좋은 가격에 못 팔아. 불리하다. 불리한 게임을 왜 시작했느냐? 아예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느껴지고 IB, 변동성을 좌지우지하는 IB가 너무 과열됐다. IB가 너무 과열됐다. 100% 이상이에요. IB가 너무 과열됐다. 요거를 제가 지금 기억이 명확히 안 나요. 잡아드렸는지, IB가 높다,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알면서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사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IB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욕심을 냈냐라고 스스로 정말 더 솔직하게 파고든다면, MU, AMD 같은 애들은 변동성이 큰 감정적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종목. 그 말은 내가 좋은 자리에 잘만 진입했으면 돈 벌기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스스로 호피험을 가졌다. 희망을 담배 빨듯이 빨았다. 라는 뜻인데 호피험이 스스로 야 이거 올라주면 내가 돈을 잘 버니까 이 흐름을 빨리 타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라는 욕심이 오늘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좀 답답한 무빙, 아주 소액, 뭐 200불, 300불, 뭐 요렇게 만들어 가니까 스스로 좀 답답했고 이번 주는 좀 무빙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스스로의 호피험을 가졌다라는 게 감정적으로 멘탈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만든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제 오늘 MU 트레이드를 로스하게 만든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나 판단이 됩니다. 자, MU 먹을 자리가 아니었어요. 먹을 자리가 아니었고 그것도 요인이네요. 안 적었네. 상승 트렌드로 간다 한들
먹을 자리가 아니다. 도박성 자리였다. 자, MU가 상승 트렌드로 가서 내가 건강하게 먹어주려면 이 부근에서 들어갔어야 됐어요. 756달러 부근에서. 내가 오늘 MU를 분명히 데일리 차트까지 봤거든요. 근데 지금 상승장에서 건강한 조정이 오는 자리고 50 평균선까지도 데일리 50 평균선까지도 52평선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거나 혹은 M자형을 만들면서 지금 M자의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M자의 바닥이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무빙을 보여줄 수, 일시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무빙을 보여줄 수도 있고, 무빙 자체가 잘 안 나와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힌트들을 놓쳐서 MU에서 크게 손실을 얻었다. 근데 포지션 자체가 지금 원 컨트랙트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원 컨트랙트밖에 안 들어갔는데도 1000달러의 손실이 나올 정도로 MU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 그런 게 저의 실패 원인이었는데 멘탈적인 부분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멘탈적인 부분이 좀 크지 않았나 싶어요. 네. 멘탈적인 부분이 좀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공식적인 트레이드는 모두 마감을 하고요. MU에서 1000달러 손실이 있었고, AMD에서 812달러 수확을 했고요. AMD는 3 컨트랙트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812달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기 라이브 트레이딩을 하면서는 평소보다 포지션 사이즈를 많이 줄여서 거의 보통 평균적으로 10 컨트랙트를 오픈을 하는데 AMD는 이미 MU에서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매뉴얼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AMD에서 새 컨트랙트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812달러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구글에서는 1000달러까지 내려갔었으나, 그 시기를 놓치고 476달러에서 수확을 하였다. 그래서 오늘 총 한 270달러 정도의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드는 타점은 잘 잡아드렸으나 제가 오버 트레이딩이 될까? 저는 최대 3번만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지 않았고요. 진입을 하지 않았지만 손실 대비 손익 비율이 1대 6까지 잘 떨어져 주어서 진입하신 분이 있다면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AMD, 알파벳, MU 세 가지 트레이드를 했고, 저의 일일 최대 맥시멈 거래 횟수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저의 매뉴얼입니다. 또한 지금 1시간이 거의 지났고, 저의 최대 시간상 매뉴얼은 최대 90분이고, 평균 1시간이다. 1시간 30분 범위, 1시간 범위가 주는 또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1시간이 지나면 기관에서 이제 자기네들의 이 범위를 보고 자기네들의 트레이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레인지이기 때문에 1시간 레인지가 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역시나 페이크 무빙을 한 30분 정도 보여주었고 30분 이후부터는 다운 트렌드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그조차도 굉장히 횡보를 하면서 명확한 캔들 패턴을 보여주지 않고 횡보에 가까운 흐름으로 좁은 채널을 계속 형성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또 새로운 채널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거래일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 월요일, 어제, 오늘도 굉장히 트레이드하기에 좋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많이 횡보하는 형색이기 때문에 자, 초보자분들은 절대적으로 이런 날은 트레이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 판단의 기점을
5분 캔들을, 5분 동안의 캔들의 무빙을 보시고, 그 다음 캔들들이 그 5분 동안의 캔들 레인지 안에서 움직인다면, 아, 오늘 나는 트레이드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초보자분들한테는 하나의 좋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토머스, 아, 맨날 이름 까먹어. 내가. 토비, 또 이름을 까먹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자, 토비 개 땡땡이라는 분이 그 오프닝 레인지 브레이크아웃이라는 전략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창시하신 분인데 그 5분 레인지는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5분 레인지를 좀 더 쉽게 초보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5분 레인지, 15분 레인지, 뭐 이렇게 30분 레인지 이렇게 만들었지만 각 시간대별 레인지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또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내가 어느 날 트레이드를 안 했으면 좋겠을까라고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5분 동안의 움직임을 잡으시고 5분 동안의 범위 안에서 다음 캔들들이 움직여 준다면 아, 오늘은 트레이드 하면 안 되는 위험한 날이구나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향성이 명확한 애들은 거의 5분 레인지를 벗어나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할 때 5분 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5분 레인지 말고도 아까 제가 MU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상황처럼 여러 가지 전일 고점과 저점들의 키 레벨들을 통해서도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구글의 전고점이 어디 있을까? 아, 구글의 전고점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었네요. 자, 구글의 전고점도 이 세션 종료가, 그 다음에 세션 종료가와 프리마켓 저점이 중복됩니다. 거의 겹칩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확인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준다면 얘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두 허들이나 넘은 것이기 때문에 좀 강력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제가 여기 진입 타점을 잡고 여기 이 전저점을 뚫었을 때 바로 진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이렇게 시장 종목의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습니다. 그 힌트들을 계속해서 내가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고 연구를 하면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경험과 그 지적인 기술력에 대한 공부가 좀 누적이 돼야지 판단이 되고 또 그 지적인 것만으로 알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실전에서 이렇게 진짜 5분 안 되는 시간에서 이거를 다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추세가 붙었는지, 모멘텀밖에 없는 건지, 정말 이게 모멘텀이 쌓여서 추세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는지 아닌지도 막 파악을 해야 되고, 18가지 종목이 되는데 그 종목에서 빠르게 상대적인 강세와 약세, 시장의 방향성에 맞는 종목들을 추려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경험이 상당 기간 필요하다. 근데 그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본인 스스로 매뉴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계좌가 청산될 수밖에 없고, 자, 원래 초보자분들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의 한 종목당 5%에서 정말 조금 진짜 넉넉하게 많이 쓴다. 정말 공격적으로 한다 하면 10%까지 투자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확률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전체 포지션, 포지션 사이즈를 내가 총 투자하는 계좌의 사이즈에서 최대 5에서 10% 공격성에 따라 또는 시장 추세에 따라 5에서 10%까지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종목당 5에서 10%를 절대 넘어서면 안 되고요. 사실은 그리고 손실 같은 경우도 옵션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지 되고, 저는 저의 트레이딩 스타일대로 제 진입 타점과 손실 구간, 그 다음에 트레이드 횟수, 트레이드 시간을 제한해서 제 매뉴얼대로 하지만 제가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시장의 방향성과 맞는 트레이드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그 안에서 빠르게 상대적 강세, 약세가 좋은 종목을 선별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지난주부터 2주 동안 제가 지금 여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 인터넷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잼이 걸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보조 지표들도 보고 이렇게 빠른 판단을 더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사실을 못해서 좀 그게 아쉽습니다만 저는 저의 할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본인 스스로의 매뉴얼대로 절대 도박처럼 막 초조하거나 불안하게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라이브 트레이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MU 실수를 통해서 제 실수를 복귀하면서 이제 설명드렸던 이 부분들도 제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좀 잘 새기면서 좋은 하나의 공부를 보여드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1시간 반 정도 되는 라이브 트레이딩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10시 반, 한국 시간 10시 반에 라이브 트레이딩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량 주식으로 평생 소득 만들기 우주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